내년에 국내 기업 모두 가이던스를 올해보다 낮게 잡고 있고 이번에는 2016년 상반기까지도 오르지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파르타 300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과연 2024년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댓글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캐리짐님께서 제가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릇이 작다고 하셔서 저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저의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계속 매수 오직 매수만 외쳤습니다. 현재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몇 달 빠지긴 했어도 연초에 비하면 어떤가요? 만약 매수를 계속 하셨다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주로 투자 중인 나스닥의 경우 상승을 꽤나 한 시점입니다. 최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현금 마련하셔도 된다고 한 것은 매우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현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나 저처럼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셔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각자 상황에 맞춰 투자해야 합니다. 리스크와 그릇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국내 기업 모두 가이던스를 올해보다 낮게 잡고 있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중인데요. 전 이런 상황에 가족들과 미래를 위해 큰 리스크를 안고 집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이 1억, 2억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0억의 집을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진정한 리스크 테이킹이고 도전입니다. 평생 집이 없어도 돼요. 전혀 문제. 28년이 거의 아직 하락은 시작도 안 했. 뭐하는 새끼요 이거? 마지막으로 고민 댓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찰리먼거님이 5천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몇 달 후에 이 돈을 써야 한다. 그럼 당연히 주식에 넣으면 안 되고요. 5천만원 거치 이후 한 달 최소 50만원 이상 계속 넣을 돈이 있다면 그럼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5천만원이 전부다? 그럼 절반만 TQ를 매수하시고 나머지 돈은 하락을 대비해서 둬야 합니다. 2,500만원을 매수하고 TQ가 올라준다면 당연히 기분 좋을 것이고 떨어진다면 예비해둔 돈으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스닥이 갑자기 올랐었죠? 매수하셨다면 기분이 좋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랐다고 해서 5천만원을 다 넣을 걸 하는 후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바로 아래 댓글처럼 조금씩 적립식 매수를 하시고 저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상대로 안 될 경우에 플랜 B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2024년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강력한 상승장이 아닌 일반적인 장에서 10월에 하락이 나온 경우를 모아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었는데요. 첫째는 크리스마스까지 랠리를 이어가는 경우고요. 둘째는 연말까지 하락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은 모르겠으나 상반기 전까지 지금 이 시점보다는 한 번쯤은 더 올라가는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측이고 주식은 항상 뭐라고요? 바로 대응입니다. 며칠 전 나스닥이 발작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결과론이고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몇몇 시나리오를 보도록 합시다. 과연 연말 연초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1998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락하고 그 후로 계속 올랐습니다. 1999년도 이상하게 7월부터 10월까지 하락하고 그 후에 올랐었네요. 2000년은 닷컴 버블이 터진 때로 2003년까지 하락하는데 2001년 10월쯤 하락을 심하게 하고 그래도 2002년 4월까지는 주가가 올라주었습니다. 그 후로 2008년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쉼없이 올라주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죠.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2011년까지 쉬지 않고 올라주었는데요.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또 조정이 나옵니다. 2012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르죠. 2012년 6월, 11월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역시 2013년 상반기까지 오르고 이 흐름은 2015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에 하락이 오고 이번에는 2016년 상반기까지도 오르지 못하네요. 네,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10월에 저점이 있었어도 2016년 상반기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16년 상반기에 더 큰 조정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 저점을 기점으로 또 2018년까지 2년간 상승이 나옵니다. 2018년 제가 주식을 하던 때 중 가장 무서웠던 때였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까지 하염없이 내리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3월 이전까지 계속 올라와 줍니다. 2020년 3월을 저점으로 또 2년간 계속 올라와 주네요.
2022년 꼭지를 찍고 아시다시피 거의 1년간 하락을 합니다. 2022년도도 보니 10월 하락했을 때 2023년 상반기에는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 10월도 거의 저점을 찍는 느낌이긴 한데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 상반기에도 지금보다는 올라와 주는 것이 스토리의 흐름상 좋긴 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2015년 10월처럼 하락을 했지만 2016년 못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가요? 2010년 하반기에는 올랐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흐뭇하게 계좌를 보며 즐기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다시 떨어진다면 제가 얼마 전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겁니다. 1997년부터 차트를 함께 봤는데요. 이전 차트를 봐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래도 가장 희망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국 주식은 80년대도 올랐고 90년대도 올랐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역시 올랐으며 2020년대 역시 오르겠죠. 조정은 짧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미래는 희망적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입니다. 물론 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대 냉전 시대부터 80년대 이전까지 거의 횡보하다시피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비관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예금하시면 됩니다. 예금하고 주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한 주식을 하신다면 그런 비관적인 생각은 버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관론자인데 주식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SQQQ 사시면 됩니다. 과연 SQQQ와 TQQQ 중 누가 미래에 웃게 될까요? 투자에 대해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모두들 힘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